상속세 혹은 증여세 부담이 부자들만의 고민이라는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관련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자가 적지 않게 늘어난 영향인데요. 예, 증여도 5년, 10년이라는 합산 기간이 있다 보니 주저주저하다가 때를 놓치는 분도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즘 또 이렇게 가족 법인을 이용해서 절세하는 분들도 계시다는데요. 법인 하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한번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가족 법인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이경호 세무사 자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세무사님. 네. 상속세 저희들 이 시간 통해서 뭐 많이 다루고 공부했습니다만 아직도 어렵습니다. 아직도 어렵고 얼마 전에 또 유류분 여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제 판단도 저희가 새롭게 나온 거 살펴봤고 피상속인 생전의 그 유지대로 또 상속되기도 어렵고 뭐 상속세 절세도 생각보다 쉽지 않고 뭐 사전 증여도 많이 한다는데 사전 증여하기 전에 그러면 주의할 점 먼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리나라는 이 상속세가 네. 유산세 과세 방식이기 때문에 이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누진세 효과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데요. 네. 이 효과를 좀 줄이기 위해서 생전에 좀 미리 증여를 해서 상속재산 규모를 좀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사전 증여 재산이 이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이 납부 재원 마련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만약에 현금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받은 돈에서 일부를 이제 세금으로 납부를 할 수가 있지만 네. 이 부동산을 만약 증여를 받았을 때는 별도의 납부 재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납부 재원을 사전에 충분히 마련한 다음에 증여를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 증여자가 이 증여세를 대납하는 방법도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납을 하게 되면 이 대납액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여로 봐서 세부담이 오히려 또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만약에 이 증여자가 수증자가 비거주자라고 한다면 이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납한다 하더라도 예. 추가적인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납세 의무를 지기 때문인데요. 이 연대납세 의무에 의한 이 대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여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단 증여 공제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장단점이 뚜렷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오늘 그러면 이제 그 합산 규정 관련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보통 이제 뭐 상속이라든지 증여라는 게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사실 이게 부모님이 언제까지 사실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 근데 이거 그러면 세무상담 하실 때 좀 관련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이 받습니다. 예. 이건 사실 결국은 기대 여명 연수 예. 뭐 이런 거를 좀 예. 따져봐야 되는 건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을 하면 사전 증여 재산이 상속 재산에 합산돼서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를 하시면 증여일로부터 10년간은 좀 건강을 유지를 하셔야 그래야 이제 좀 사전 증여 효과를 좀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참. 근데 이 10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기간이잖아요, 사실. 예. 그런데 이 10년이란 기간을 좀 절반이 5년으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뭐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상속인 아닌 자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이 그 합산 기간이 5년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상속인 아닌 자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손자녀, 사위, 며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녀한테 직접 증여하는 것도 좋지만 이 기간이 좀 부담스럽다 싶으시면 아들 세대, 딸 세대한테 준다고 생각하시면 뭐 손자녀라든지 사위, 며느리한테 이제 골고루 증여를 하게 되면 좀 절세한 방법이 될 수가 좀 뭐 있습니다. 세대 생략 증여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위 며느리한테 증여하는 방법도 네, 있고. 좀 약간 할증이 붙긴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세대 생략을 하게 되면 두 번의 증여세를 내는 거 한 번에 내기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그 할증을 하더라도 좀 더 그래도.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합산 기간 내에 상속 개시가 될 것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전 증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사전 증여 재산을 합산을 하게 될 때
증여 당시 가액으로 이 합산이 되는 점을 좀 활용을 하시는 건데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같은 경우에 향후에 가치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면 만약 이 합산 기간 내에 상속 개시가 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전 증여를 통해서 예. 이 상속 재산가액을 증여 당시 가액으로 고정을 시켜서 상속세를 좀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선은 이 합산이 안 되는 것이 최선이긴 합니다만 네. 만약 합산된다 하더라도 상속 당시 가액보다는 좀 저렴하게 이렇게 낮게 이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참 이게 사위 며느리한테 증여하는 건 좀 여러 가지 나중에 추후 이슈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위 며느리한테 하게 되면 사실 뭐 그런 부분 이거는 약간 좀 굉장히 현실적인 예, 부분인데 예. 만약에 혹시라도 사후에 이제 이혼을 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재산 분할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직접적인 그 자녀분이 혹시라도 선사망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되실 수가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그런 것까지 이제 고려를 하셔서 좀 사실 사위하고 며느리한테 주시는 걸 좀 주저하시는 분도 사실 그러니까요. 있긴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참 정민 앵커가 그냥 툭 치고 나와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만 저 자막에 나오는 저 상황, 사회 며느리 통합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영화나 드라마가 나올 수가 있네요. 왜냐면 요즘 또 이혼율도 급격하게 높아지고 그러니까 있다 보니까 머리에, 여러 형태의 가정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심지어 그걸 노릴 수도 하는 뭐 그런 얘기까지도. 네, 거기까지 뭐 예상하고 아우 싶지 그런데 않습니다. 이게 확실히 또 세법도 그렇고 좌우지간 법 쪽에는 이 용어가 어려워요.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한자를 갖다 떠올려야만 이제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수증자, 네, 뭐 수증기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증여를 받는다 이 말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말씀이고 또 아까 뭐였더라? 뭐 거주자, 비거주자 이런 거는 정도는 쉽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거 기대 여명. 네. 여명이 뭔가 했더니만 남은 뭐 수명. 새벽에 날 밝고 오는 게 여명이 아니고 남을 여자 목숨 명자구나. 네, 남아 있는 수명.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 사실 저는 처음에 상속인, 피상속인도 헷갈렸어요. 아, 예, 저도 처음에는 나 좀 상속해주는 분이 상속인인 줄 알았더니 상속받는 사람이 상속인이고. 맞습니다. 네. 그렇더니구나.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주로 설명해 주시려고 한 게 이 가족법인 얘기인데 네. 이걸 갖다가 가족법인을 활용해서 사전 증여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네.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예, 이 일명 자녀법인이라고 하는 네. 게 있는데요. 이 자녀법인은 자녀들로만 이 주주로 구성된 법인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이 세법에서는 이 특정 법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이 특정 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했을 때 30%가 이상이 되는 법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자녀법인은 주주 전원이 가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바로 이 특정 법인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법인을 좀 활용하는 방식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자녀를 주주로 구성을 해서 법인을 설립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부모가 그 법인에다가 증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증자는 이 법인이 되기 때문에 이 법인은 이 증여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네. 그 대신에 이 자산 수증 이익에 대해서 이제 법인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재산가액이라 하더라도 네. 증여세로 이제 부담을 하게 되면 최저 10%에서 이제 30억 초과분은 이 50%의 세율을 적용을 받게 되는 거고요. 만약 이 방금과 같이 이 법인세를 이제 부과하게 되게 되면 최대 24%의 이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한 절반 줄이네요. 네, 당장의 증여세보다 훨씬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증여세법에 보면 이러한 우회 증여를 좀 막기 위해서 별도의 증여세 과세 규정을 좀 두고 있는데요. 네. 이처럼 특정 법인을 이용을 해서 주주인 자녀 등한테 이 간접적으로 이익을 주게 되면 법인세 이외에 그 증여세를 별도로 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법인이 얻은 이익에다가 이 그에 따라 이제 부과된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에 이 지분율을 곱한 가액이 1억 원이 이상이 된다고 하면 증여로 봐서 이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 법인을 활용해서 이제 증여를 할 때에는 지분율을 곱한 이 증여 의제 이익을 1억 원 미만으로 되도록 이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이게 여러 가지 계산을 좀 두드려 봐야겠네요. 이게 네. 사실 자녀 입장에서는 증여세 절세 효과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내 재산이 아니라 법인 재산이다 보니까 네. 쓰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죠. 잠깐 횡령 배임까지도 결국은 나중에. 세무사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 그럼요. 마음대로 법인 재산을 함부로 쓸 수가 그러니까. 없잖아요. 사실 뭐 무작정 법인 세운다고 해서 모든 예. 이제 절세 효과가 나는 네, 건 아니고요. 예. 좀 세밀한 증여 계획이나 이 법인 설립이나 운영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절세 효과만을 목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네, 때 이 절세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이 자녀법인 네. 뭐 활용해서요. 이 자녀법인 관련해서 증여 의제의 이 핵심은 네. 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법인이 얻은 이익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이 되면 증여로 본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증여 의제 이익을 1억 원 미만으로 할 경우에는 아예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네. 만약 추후에 상속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간접적 이익에 대해서는 사전 증여 합산이 없고요. 예. 그리고 주주가 만약 손자녀라 하더라도 이 할증 과세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녀 4명이 25%씩 뭐 이렇게 동일한 지분을 갖고 있는 특정 법인에 부모가 약 4억 원을 증여를 하는 경우를 좀 가정을 해보면 그 4억 원에서 이 4억 원에 대한 이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에서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1억 원 미만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여로 보지 않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 1년마다 같은 형태로 주주당 이익을 1억 원이 안 되게끔 증여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증여세는 없이 오로지 이 자산 수증 이익에 대한 이 법인세만 납부하면서 우회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법인을 활용할 때는 부모를 제외하고서 이제 주주 인원을 최대한 좀 늘리고요. 그리고 각 주주별로 그 지분율을 최대한 같게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볼 수가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만약에 주주가 4명이다. 그러면 매년 약 4억 원씩 우회 증여가 좀 가능하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 주주가 8명이다. 그러면 네. 약 8억 원씩 아. 우회 증여가 좀 가능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이 무작정 뭐 법인 세운다고 해서 절세가 되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좀 세밀한 증여 계획이 좀 검토가 필요하겠죠. 갑자기 또 법인 하시니까 옛날 또 상법 시간에 배웠던 또 사단법인입니까? 재단법인입니까? 뭡니까 저거는? 여기에서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영리법인이고요. 영리법인. 예. 이제 사단이나 재단 법인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으로 이제 좀 처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기서 자 이제 며느리나 사위 네. 또 이렇게 자녀 중에서도 미성년자 네. 다 주주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가족법인의 경우. 네, 미성년자 하더라도 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만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주주는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이 주주 인원을 최대한 좀 늘리고 예. 지분율을 좀 같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가능하다면 며느리, 사위, 미성년자인 손자녀도 다 주주에 포함시키는 게 예. 주주 인원을 늘림으로써 좀 절세 효과에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 그런데 결국 그 돈을 좀 주주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배당을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예. 뭐 급여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배당 소득세라든지 예. 근로소득세가 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절세를 위해서 좀 특정 법인을 이용을 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재산을 이전을 하더라도 법인세라든지 아니면 뭐 증여세 네. 이런 기타 이제 소득세 등이 이제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러게요. 신중히 실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수익형 부동산 살 때도 이 가족법인 활용해서 사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하는데 사실 보통 이제 부동산 할 때 보면 자금 출처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자녀 입장에서 네. 상당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부동산을 뭔가 공동 명의로 매매할 때보다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더 편하다. 이거는 또 무슨 내용이에요? 네, 이 자녀분들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실 이 자금 출처 확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 자녀와 공동 명의로 약 30억 상당의 네. 상가를 만약 매입한다고 좀 가정을 아버지하고 해보면요. 아들이 같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자녀한테 30%의 만약 지분을 준다고 했을 때 약 10억 원의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녀가 그 나머지 부분의 30% 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금 출처를 확보를 하려면 약 6억 원의 자금 출처를 좀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징여다라고 간주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금 출처가 없다고 하면 소명이 안 된다고 하면 예. 결국 다시 그냥 그거는 그대로 이제 증여세를 물게 될 수가 그러니까요. 있는 거죠. 그래서 당장 이 6억 원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6억 원을 이제 증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만 하더라도 약 1억 원이 추가적으로 그렇죠.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6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금까지 해서 좀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 가족법인을 좀 활용을 하게 되면 이 상가 구입 자금 그 자체가 아닌 이 주식에 대한 자금만 좀 준비하시면 네. 좀 더 이제 용이할 수가 있는데요. 아. 만약에 이 자본금이 1억 원짜리 법인이라고 네네. 한다면
자녀는 이 3천만 원의 자본금만 마련하게 되기 때문에 비교적 좀 자금 출처 확보가 좀 용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자녀 입장에서는 이제 법인의 30% 지분을 확보하는 자금만 마련하면 되는데 네. 결국 부동산을 살 때는 또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이건 맞습니다. 어떻게 마련해요? 이제 그 지분은 우선 30% 3천만 원을 확보한다고 예. 하지만 아까 사례에서는 이제 특정 법인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를 했지만 이번에는 그 특정 법인한테 금전을 무상이나 아니면 낮은 이자율로 빌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돈을 법인에 대여해 주는 방식으로 법인의 현금 흐름을 좀 만들어 주고요. 그런 다음에 법인 명의로 이 부동산 매입을 하는 겁니다. 이때도 이 추가적인 증여세 문제가 발생은 할 수는 있는데요. 네.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특정 법인과 거래 시 증여 의제 예. 그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아까 사례에서는 이 특정 법인한테 직접 재산을 증여하기 때문에 네. 증여재산 가액에 지분율을 곱한 그 금액을 증여의제 이익으로 보고서 주주에게 증여한 걸로 보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 특정 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이나 낮은 이자율로 그 대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법정 이자율보다 낮게 받은 그 이자 금액에 대해서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 의제 이익으로 보고서 이제 증여세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가액이 연간 1억 원 미만이 되게 되면 증여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지분율에 따라서는 약 몇십억 원이 되는 넘는 돈도 충분히 좀 융통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좀 가족법인을 활용을 하면 자녀는 이 3천만 원이라는 적은 돈으로 상가의 30%의 지분을 소유할 네. 수가 있고요. 또 이에 따라서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시세 차익을 30%만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예. 자녀 법인을 또 활용해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내용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